65세 이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6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6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런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매년 수십 명씩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거나 1시간 넘게 오래 목욕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목욕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골절,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고령자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혈관계, 피부, 면역체계, 체온 조절 능력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목욕 습관을 유지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65세 이상에서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은 바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먼저 생리학적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에서는 혈관의 탄력성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혈압이 14,090 정도로 관리되던 분이 뜨거운 목욕 후 갑자기 10,060으로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김모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평소 혈압이 15,095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44도의 뜨거운 물에서 20분간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8,555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일시적인 부정맥도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깅과 달리 목욕은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혈액의 점성을 변화시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혈액이 묽어지지만 목욕 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액이 다시 끈적해지면서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고의 70%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히트쇼크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온도 감각이 둔화되어 실제보다 낮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 시간입니다. 처음 5분은 몸을 적응시키는 시간, 나머지 5분으로 실제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목욕 후에도 1컵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쓰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혈압 변화가 덜 심하고 만약 어지러움을 느끼더라도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불가능하다면 목욕 전후로 전화를 드리거나 욕실 문을 열어두고 목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욕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세요. 5분 목욕, 2분 휴식, 다시 5분 목욕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심혈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매일 비누로 전신을 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함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부 표면에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피부 보호막은 pH 5.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의 산성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피부에 사는 좋은 세균들까지 함께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이 좋은 세균들은 우리를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코리네박테리움 같은 유익한 세균들이 피부를 산성으로 유지하고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78세 이모 할머니는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라고 물으셨죠.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각질층의 두께가 30% 이상 얇아져 있었고 피부 수분 함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비누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고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가려움증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작은 상처도 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는 다리 부위를 긁다가 생긴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봉화지겸으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피부과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피부 두께가 연평균 5%씩 더 빠르게 얇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비누로 씻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에도 더 자주 걸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피부의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 전신 면역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2회에서 3회 목욕하는 노인에 비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40% 높았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48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전신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위는 세균 번식이 활발하고 냄새가 날 수 있어 비누 사용이 필요하지만 팔다리나 등 같은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pH 5.5에서 6.0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저자극성 클렌저나 베이비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찾아보세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목욕 후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욕실에 안전장치 없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 외상 원인이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우선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력 감소입니다. 65세 이후 매년 근력이 1에서 2%씩 감소하며 특히 하체 근력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시력 저하로 인해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욕실은 특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물기로 인한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급격한 온도 변화, 습도 등이 모두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더욱이 목욕 중에는 비누나 샴푸로 인해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집니다. 88세 박모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목욕 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욕조에서 나오려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지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왜 고관절 골절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수술 자체의 부담입니다. 고령자에게 전신 마취와 수술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폐렴, 욕창, 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입니다. 실제로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들을 보면 고관절 골절 후 완전히 회복되는 분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어느 정도 장애가 남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셨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고무 재질로 된 매트를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미끄러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매트는 욕조 안과 욕실 바닥 모두에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체중의 3배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L자 형태의 손잡이가 일어서기와 잡기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90% 이상 감소합니다. 의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등받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욕조에서 나올 때는 먼저 앉은 상태에서 1분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다음 동작을 하세요.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 불가능하다면 도우미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안전에는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욕실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세요. 어두운 욕실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시고 가능하다면 센서 등을 설치해서 밤에도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욕실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욕 후에는 바닥을 닦고 환기를 시켜 습도를 낮추세요. 욕실용 선풍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이는 여러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65세 이후 매년 기초 대사율이 1에서 2%씩 떨어져 열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혈관 반응성이 저하됩니다. 혈관이 온도 변화에 적절히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못합니다. 피하지방이 감소해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수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물로 인해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92세 정모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정 할머니의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42도의 뜨거운 물에서 15분간 목욕 후 체온이 3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8도의 차가운 거실로 나와 젖은 머리카락과 축축한 몸으로 30분간 계시는 동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저체온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33도 이하에서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한번 체온이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혈압 변화입니다.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내와 욕실의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욕실용 히터나 난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통해 체온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하시되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세요.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목욕 전에 미리 옷을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입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말과 모자를 착용하시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발과 머리 부위는 체온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가 좋으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실내 온도가 낮고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목욕 후 30분간은 실내에 머물러 체온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세요. 급하게 외출하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따뜻해진 후에 활동하세요. 이 시간 동안은 따뜻한 이불을 덮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잘못된 시간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노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했습니다. 82세 이모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체온 변화가 불규칙하여 멜라토닌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이로 인해 수면 리듬이 깨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목욕하면 심혈관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여기에 뜨거운 목욕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실신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체의 생체 리듬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목욕 중 실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목욕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세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안정적이고 혈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있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위한 목욕이라면 물 온도를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체온을 1도에서 2도 정도만 올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욕보다는 몸을 적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 대신 조격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격을 하시면 됩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 목욕은 절대 피하세요. 심혈관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와 새벽 6시 이전에는 목욕을 하지 마세요.
이 시간대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하여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습관은 목욕 전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실제로는 심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차가운 실내에서 갑자기 뜨거운 욕실로 들어가거나 옷을 벗고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과 심장에 극심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온도 쇼크라고 부릅니다. 85세 최모 할아버지는 추운 거실에서 바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인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혈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하셨지만 이후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15도의 거실에서 바로 40도가 넘는 욕조에 들어가시면서 5분 만에 25도 이상의 온도 변화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60mmHg까지 떨어졌고 심장이 이를 보상하려다 부정맥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목욕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욕실에서 갑자기 차가운 실내로 나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목욕 관련 심혈관 사고의 80%가 목욕 전후 5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목욕 10분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실내와 욕실의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용 히터나 온풍기를 사용하시거나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세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5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관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부터 따뜻한 물에 적셔 체온을 서서히 올리세요. 갑자기 전신을 담그지 마세요. 먼저 손목과 발목을 물에 담그고 1분 후 팔꿈치와 무릎까지, 그 다음에 어깨와 허벅지 순서로 천천히 몸을 적시세요. 목욕 후에는 욕실에서 5분 정도 몸을 식힌 후 실내로 나오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욕실 문을 살짝 열어 온도를 서서히 조절하면서 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후에도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거나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정적인 상태보다는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는 혈압 변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욕 30분 전에 한 컵, 목욕 후에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세정하지 마세요. 목욕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하며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피부의 자연 보호막과 좋은 세균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욕실 안전장치 없이 목욕하지 마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필수입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즉시 몸을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체온 유지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목욕하지 마세요.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며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생체 리듬에 맞는 목욕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목욕하지 마세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하고 서서히 물에 들어가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혈관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심장약이 있으시다면 목욕 시간과 방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탈수 위험이 높으므로 목욕 전후 수분 섭취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6가지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과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